전부 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이미 폭력과 통제 속에 갇혀 있었기에 묵묵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고, 잠을 줄이고 먹는 것을 줄이고 핸드폰도 종종 끊기고, 기름이 없어서 차가 낯선 곳에 섰는데 전화 발신이 끊겨서 누군가 전화해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차에 갇혀있는 등 정말 거지같이 지내며, 알바 3개에 본업 1개로 뽀잡을 뛰며 돈을 벌었습니다. 차라리 중간에 포기라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덜 뜯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 위로 채널의 위로입니다. 오늘은 악인에게 온전히 세뇌되어 지배당할 때 겪게 되는 범죄 피해 중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서 말이죠. 특히나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부분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무속신앙을 접하는 데 있어 돈을 크게 쓰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님은 무속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고, 제가 어렸을 적부터 봐왔던 TV 속에 묘사되던 무속인의 모습 역시 사기꾼과 같은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무당이었던 악인을 찾아갈 때 역시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이 적극 권유하니까 마지못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왔던 것이었죠. 첫 상담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지인이 말했던 것은 3만 원이었는데 그 악인은 자신이 앞으로는 손님을 가려받으려고 상담비를 올렸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좀 떨떠름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5만 원이 엄청 큰 돈은 아니었기에 제 상황도 막막했으니 답답한 마음 털어놓는다 생각하고 다녀오자라고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간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 당일 몇십만 원의 돈을 쓰고 오게 되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의 약점을 알고 있고 그 약점을 능수능란하게 교묘히 이용하여 저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킨 악인의 관계에 넘어간 탓이었죠. 악인은 저의 힘든 부분과 사적인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중저음의 목소리와 굉장히 진중한 말투를 쓰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목소리와 말투가 바뀌어서 상담석에 제가 앉자마자 저를 당황시키는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로 악인은 제 직업이라든지 무슨 취미를 갖고 있는 거라든지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제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말하면 오히려 수상할 테니 물을 많이 만지며 일을 한다든지 등의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면서 말이죠. 그 법당의 휘황찬란한 분위기와 악인의 강해 보이는 외모에 압도당한 저는 악인의 뛰어난 연기력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정보가 절 그곳에 가라고 권유한 제 지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많이 친했던 그 지인을 과하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진짜 신이 있는 것처럼,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 후 뜬금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산을 한 적이 있고 저에게 그 아이의 혼령이 붙어 있다는 말이었죠. 저는 유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니 생리가 갑자기 불규칙하거나 출혈할 때 피가 덩어리진 불순물이 나온 적이 없냐고 묻더군요. 남성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생리 주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고 핏덩어리 같은 게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 당연히 그런 적은 있었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니
바로 그때 한번 그렇게 된 것이라면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 그런가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신빙성이 없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직접 보여주었던 저에 대한 모든 걸 맞추는 모습과 매우 진지한 태도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악인은 그로 인해 지금 저의 처지가 많이 힘들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렇게 두었다간 앞으로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더욱 불안해진 저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고, 악인은 천도제를 권했습니다. 천도제라는 것을 처음 들은 저는 그것에 대한 적정 비용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국 같은 것은 수백의 비용이 든다고 했으니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악인은 천도제는 자신이 간단히 법당에서 할 수 있다며 30만 원의 돈이 들어가고 오늘 천도제를 지내고 2주 뒤에 다시 예약을 잡고 올 때 아이의 장난감을 하나 사들고 와서 인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올려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백의 비용을 생각하고 있던 저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안도를 했고, 저 정도의 돈이 들고 지금 이 불안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면 충분히 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악인은 현금으로 줘야 한다며 현금이 지금 없으면 밖에 나가서 뽑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갔을 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며 여전히 조금 미심을 품고 있던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말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민망해진 저는 악인을 좀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가서 상담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쓰고 오게 되었죠. 여기까지 해서 끝났다면 저는 그냥 적당히 푼돈 사기당한 사람으로 제가 사기당한 것도 모른 채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악인의 타겟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그로부터 3달 후 폐업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유는 결국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일이 벌어진 과정은 상당히 찝찝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업장을 거의 1년여간 운영하며 자리를 잡아가려 하던 시기였습니다. 셔터맨이 꿈이라며 속없는 소리를 해대던 전 남편의 등살로 반강제적으로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었던 저는 역시나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으로 인해 그 과정이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별거를 하게 된 거여서 더욱더 힘이 들었습니다. 악인을 만나고 온 후 3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한 손님이 제 사업장에 예약을 잡고 왔었고, 알고 보니 그 손님은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의 사업주였습니다. 그 사람은 10여 년을 그 업종을 해왔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고, 저에 대해서 저의 지인, 즉 저의 정보를 악인에게 넘겼던 그 여성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저를 알고 왔다고 하더군요. 젊고 실력 있는 친구인데 사업장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많이 고생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오지랖이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짝 불쾌감이 들어서 얼른 돌려보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베테랑 사업주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받아보니 제 실력이 듣던 대로 정말 좋아서 저를 자신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같이 일할 관리직 직원으로 스카웃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업종 관리직 월급을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고 저의 사업장이 빠질 수 있는 것을 돕고 그 기간 동안 빠지는 월세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해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제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대놓고 사기치고 앉아있네 라고 코웃음을 쳤겠지만
그 당시 저는 완전 사업 초짜, 20대 중반의 철부지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개인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막막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 그 제안이 너무 솔깃했습니다. 정말 여유로워 보이는 그 베테랑 사업주의 태도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까지 확실히 있고 그 지인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지인 역시도 마음대로 저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한 것은 정말 미안하지만 그분이 너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 베테랑 사업주의 이야기가 절대 거짓이 아닌 것을 보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고 맙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지도 않고 조급함에 며칠 정도 후에 그 제안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계약서라든지 철저히 따질 것을 따졌겠지만 사람의 인생이 안 좋게 흘러갈 때에는 한없이 안 좋게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 당시에 저는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고 조급함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계약 하나로만 자리 잡아가고 있던 사업장을 휴업하고 그 베테랑 사업주의 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예상하시듯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경쟁업체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인지 모든 게 철저한 계략이었던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심각하게 건강에 적신호가 올 정도로 그 베테랑 사업주에게 노예처럼 부려졌고 배수의 진을 친 터라 악착같이 버텼지만 약속했던 급여 역시 거짓이었으며 결국 베테랑 사업주와 대판 싸우고 그만두고 나오자 휴업을 한 탓에 사업장의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려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 다치고 몸도 버리고 사업장까지 앞길이 막막해진 상황이 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어리숙함에 치가 떨려서 더 이상 사업에 대한 위주도 사라져서 사업을 접으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지인에 대한 위구심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날 왜 저런 미친한테 소개시켜준 거지? 그래서 지인에게 만나자 해서 조금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부려먹어서 쉬는 날이 없고 여유 시간도 없었기에 절 그 베테랑 사업주에게 소개시켰다는 연락 이후로 제대로 만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 제 이야기를 들은 그 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정말 그런 사람이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제 손을 부여잡으며 너무 미안해서 어쩌냐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해하는 모습에 그 지인에 대한 감정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많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곧바로 저 사람도 몰랐구나 라고 수긍해버렸고 괜찮다고 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조급하게 결정한 내 잘못이라고 그냥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다.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지쳐서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쯤 되면 다들 예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악인에게 다시 해결 방법을 물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너무 아깝다고. 아직 1년이나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포기하는 건 이른 것 같다면서 다시 찾아가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천도제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다시는 찾아갈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꺼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천도제 이후 2주 뒤 찾아갔을 때 악인이 이제 다 해결됐다며 조언을 몇 마디 해줬는데 이혼은 전 남편에게 여지를 주듯이 회유해서 합의 이혼을 하면 잘 될 것이고 사업장은 주간을 딱 잡고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버텨가면 잘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보란듯이 악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사단이 난 것 같은 이 상황을 악인에게 다시 말하고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망설이자 지인은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을 유지하는 게 상황적으로 제일 괜찮은 것 아니냐며 아직 휴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 방법이 있을 거라면서 꼭 연락을 해보라고 말이죠. 네, 결국 그렇게 다시 악인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악인과의 질긴 악연은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사업장은 다시 운영하는 쪽으로 악인이 조언을 하였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 저의 그 이후의 모든 결정은 악인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친분을 다지는 것도 그 기점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차후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악인은 저에게 제 살이 끼었다고 했습니다. 그 살을 누르는 비용으로 100여만 원이 들었고 역시나 자신이 일을 잘 처리하고 올 것이고 몇 주 후 와서 부적을 받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친분을 다지는 과정이 몇 번 있었고 저번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갖 불안감을 조성하고 상황을 조작하여 다양한 무속적인 일을 하게 저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로 몇 가지 들자면 갑작스럽게 악인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이 안 좋은 꿈을 꾸었는데 저의 자녀가 제 손을 잡고 가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을 꾸었다면서 안 그래도 자녀에게 배꼽살이 끼었는데 사고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 살을 풀어줘야 한다며 수백만 원. 또 제 자녀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무슨 살이 끼어 있어서 무당이 될 수도 있는 팔자라며 눌러줘야 한다며 수백만 원. 같은 식으로 말이죠. 악인은 항상 그 비용이며 무슨 풀이 비용을 받을 때 급하게 날짜를 정해주었습니다. 당장 3일 뒤 아니면 바로 다음 날 심지어 시간까지 오후 몇 시라는 식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아무 계획 없이 굿을 제안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서 조사를 받고 증거를 내는 과정에서 기록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었는데 악인은 초반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저의 대략적인 경제력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미리 파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예로 들자면 악인은 먼저 지금 네 상황이 어떻게 좋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너 지금 여유가 어느 정도 되니?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서 라는 말을 먼저 던진 후 매우 심각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구체적으로 그 좋지 않다는 조작된 내용들을 제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절망적이고 잔인한 이야기들을 듣고서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제가 가능한 액수를 전부 다 이야기하죠. 제가 최대한 끌어모아 보면 이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많이 힘들까요? 라고 말이죠. 물론 이런 가정들은 예전에 말했듯이 이미 친분이 쌓여서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생긴 후입니다. 그러면 아기는 안도의 웃음을 터뜨리듯 호쾌하게 웃으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어도 된다며 이 정도만 든다고 제가 말한 액수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그 일을 해서 그 안 좋은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선뜻 그 일을 하게 되는 시기였죠.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의 돈이 남아있는지 아기는 알고 있고 또다시 적당한 때를 노려 저의 불안감을 건드리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갖고 있는 예금은 다 떨어지고 빚을 지게 됩니다. 아기는 저의 대략적인 경제 상황을 거의 다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빚을 질 수 있는지도 알고 빚을 지게 되면서부터는 사람의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고 망설이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제가 빚을 져야 하는 시점부터 일을 권유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인 부분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일을 권유했던 방식과 같이 그냥 갑자기 꿈을 꿔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가 아닌
너가 무슨 실수를 해서 지금 일이 다 틀어졌다. 지금 부정풀이를 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사단이 날 것이다 등으로 아기는 어떻게든 제가 자신이 권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붙입니다. 고작 이것도 못 지켜서 자신을 힘들게 하냐며 비난을 하는 것도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는 더 조급하게 돈을 마련하게 당장 몇 시간 후까지 돈을 구해야 하라 하며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못 구해오면 자신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듯이 불안감을 잔뜩 심어주는 것도 잊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구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 조급하면 더 기를 쓰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이 정해준 것은 액수와 시간, 일을 못하게 되면 벌어질 안 좋은 일일 뿐이었지만 극대화된 불안감과 조급한 시간이 나를 압박해 오기 때문에 더 무리해서 노력을 하게 되더군요. 결국 사금융 대출에 카드론까지 쓰고 보험 해지까지 하고 나면 수중의 빚은 수천만 원으로 늘어나 있고 더 이상 어디에서도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곳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는 이제 더 강한 압박과 통제 속에 저를 가둔 후 괴롭힙니다. 금융기관은 막혔어도 지인들과 가족한테 아직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물론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긴 했지만 부모님은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었고 상위 등급에 있던 신용 등급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온갖 금융기관에서 독촉을 받게 되자 악인이 절 다독이며 권유하더군요. 파산을 하라고요. 그리고 사업장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해서 신들께서 제가 아직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고 했다고, 그래야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정리하고 공장 같은 데라도 취직하라고 했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싶지만 전 그때 온전히 악인의 통제하에 있었기에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했고 회생 절차를 밟아도 가능한 정도의 부채였지만 악인이 파산을 강요하여 결국 파산을 진행하였고 나이가 어리고 자녀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악인의 말대로 공장에 취직을 하지는 않았고 기술이 있어서 기술을 이용해서 취업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말대로 공장에 취직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제가 제 기술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돈이 많이 되는 것을 알자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 공장보다는 계속 관련 일을 해도 될 것 같다고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오로지 돈을 쫓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돈만을 쫓아서 전혀 몸을 돌보지 않고 버는 것에만 집중하자 사업할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0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아기는 그때쯤 저에게 매달 구술해야 하는 명분을 만들어내서 매달 굿비용과 중간중간 절 괴롭히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정풀이를 해야 한다며 정말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저의 모든 수입을 뜯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패턴이 생기더군요. 그것은 마치 악인이 공과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특정 날짜에 맞춰 일정한 금액을 뜯어가게 돼서 알게 된 것입니다. 굿비용과 부정풀이 비용 명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중간에 악인은 굿비용이 원래 얼마가 더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제가 너무 딱해 보이고 안 됐어서 저한테 알리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급한 대로 밀어넣어서 진행했었던 것들이 있다며 총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생 도와준다 생각하고 원래 안 받으려 했는데 제가 너무 자신의 말대로 잘 따르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해서 자신이 모시는 선녀신이 화가 나서 다 받아내라고 했다며 신이 강경하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제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것처럼 말을 하며 한 번에 주긴 힘들 테니 매달 얼마씩 나눠서 특정 날짜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전 본 적도 없는 돈을 빌려줬다며 부채까지 만들어냈고 그 부부는 차용증까지 쓰게 하더군요. 지장까지 받고 2장을 쓰게 하고 1장은 보통 줘야 정상인데 2장 다 자신이 신주단지 밑에 보관을 하고 있겠다며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돈을 제 일을 하는데 추가로 내줬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부채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절 도와주느라 몇 번에 걸쳐 7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돈을 쓰게 되었는데 자신의 와이프가 그 돈을 쓴 것을 아직 몰라서 다시 메꿔 놓아야 한다며 자신이 카드론을 받을 테니 그 카드론 갚는 날 10일에 42만 원씩 24개월 동안 갚으라고 하면서 저한테 차용증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자신이 카드론을 쓰고 그걸 제가 갚으라고 강요하는 거였습니다. 전부 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이미 폭력과 통제 속에 갇혀 있었기에 묵묵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고 잠을 줄이고 먹는 것을 줄이고 핸드폰도 종종 끊기고 기름이 없어서 차가 낯선 곳에 섰는데 전화 발신이 끊겨서 누군가 전화해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차에 갇혀있는 등 정말 거지같이 지내며 알바 3개에 본업 1개로 뽀잡을 뛰며 돈을 벌었습니다. 차라리 중간에 포기라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덜 뜯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악인에게 패턴이 생긴 걸 눈치채면서부터 의심은 커져갔지만 그때는 두려움이 너무 컸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저 외에 다른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위와 같은 패턴을 겪으며 돈을 못 구하면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식으로 사라졌었습니다. 원래 그게 보통이었겠죠. 사회 초년생의 나이들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의 견제의 능력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한계가 금방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저의 직종 자체가 일하는 만큼 버는 업종이었고 악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폭력과 강력한 통제 속에서 다독임, 불안감 조성을 적절히 써가며 악인은 제가 절대 자신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가게 안간 힘을 썼습니다.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매 순간 메신저로 보고받았고 제 일과가 종료되면 제가 잘 시간이 없더라도 꼭 자신을 보러 왔다가 다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악인은 저의 돈으로 풍족하고 나태한 삶을 즐겼습니다. 제 돈이 넘어간 시기에 게임머니에 수백만 원을 쓰고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법당에 새로운 형상이 들어오거나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자신의 와이프에게 떵떵거리며 생활비도 줬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 게임을 하거나 술 퍼마시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제가 일이 끝나는 밤 시간에는 저를 불러 밤새도록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벗어나서 조사 과정 중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그 당시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의 일을 봐주느라 하루 종일 고생했다며 자신이 더 힘든 것처럼 연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나태한 삶을 이어가다 보니 악인은 점점 돈이 많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더 말도 안 되는 명분들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괴롭혔고 제가 일을 더 늘리거나 보수를 더 주는 알바 자리를 구해보겠다고 하자 결국엔 저에게 화류계에서 일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거는 내키지 않아서 결국 바텐더 정도의 알바로 타협을 보았지만 술을 원체 먹지 못하는 체질인 저는 바텐더로 일하면서 몸이 더욱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나중에 저를 거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더욱더 몰아붙일 궁리만 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저를 안타깝게 보던 동료의 따뜻한 관심과
하늘이 만들어준 기회가 절 눈뜨게 했고 본격적인 탈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지만 아마도 그 생활을 몇 개월이라도 더 했다면 가로사 또는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것도 아니면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상황이 특수했던 부분이 존재하지만 금전적 피해를 어떻게 당해가는지는 비슷한 패턴이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총 피해를 당한 금액은 2억여 원이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은 부분은 1억 6천만 원 가량입니다. 종교 관련해서는 사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존재했지만 다행히도 증거를 많이 찾아내서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인정받았던 것이죠. 이 부분 역시도 법적 조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5만 원의 상담 비용을 몇십만 원으로 사기쳐서 받고 끝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억을 사기치는 데에는 악인의 악함이 제일 크게 작용했지만 저의 무지함과 끈기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무속인에게 내가 돈을 주고 위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하시고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무언가 껄끄럽게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피하세요. 그리고 진짜 무언가 큰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최소 몇 군데 상담받으면서 비교라도 해보세요. 부정탄다고 그런다고요? 제가 무속인은 아니지만 정말 정도를 걸으시는 참되고 좋으신 신을 모시는 분들께서 인간의 불안감도 이해 못해 주실 거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큰 병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도 믿기 힘들어서 몇 군데 더 가보는 게 보통이잖아요. 제가 악인이 남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정탄다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었지만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고 내 인생에 큰일이 생긴다는데 몇 군데라도 더 가서 구세대에 여쭤보기라도 했으면 제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발기질을 심하게 당해서 내 몸이 부서질 것 같이 아프고 또는 일하다가 졸아서 넘어지고 졸음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그때라도 도망쳤다면 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텼던 것 뿐이고 저는 확실히 피해자가 맞지만 단 하나 잘못한 게 있다면 제 자신을 버려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제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가며 버티게 한 잘못,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제 인생에 관련된 일을 제대로 된 확인 작업도 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멍청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추리고 생략한 상황을 들으면 그냥 제가 무지한 것으로만 생각되실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상황별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이야기를 해가며 제가 피해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증명하는 것은 경찰, 검찰, 법정에서 다 했어서 굳이 지금 이야기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악인이 악질적이었다는 건 악인이 감옥에 감으로써 확실히 증명되었으니까요. 제가 간추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쏟아놓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악인의 범죄 패턴에 대해 알아야 벗어나고 아니 애초에 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악인의 타겟이 되는 순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어도 생각만큼 그것을 판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만큼 교묘하고 교활하고 연기에 능통하니까요. 부디 저와 같은 피해를 겪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면 얼른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세뇌에서 벗어나는 계기와 탈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